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북러 정상회담 관련 보도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 뉴스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벤치에 어느 때부턴가 팔걸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숨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팩트체킹 젊은 시선 시간에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초등학생의 수학 고민을 놀이로 풀어본 수다학 프로그램에 대해 DMB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최근 김학의 동영상 단독 보도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회부 이슈팀.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취재 일선을 지키는 사람들을 YTN 이야기 시간에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3세에서 24세까지 젊은이 54%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의견도 25%에 그쳤는데요. 채용 비리와 각종 범죄, 또 정치권 대립을 연일 뉴스로 접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매긴 성적표, 한마디로 낙제에 가깝습니다. 기성세대 또 우리 언론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강혁 언론위원장, 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지난주 저희 YTN에서도 그렇고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고 뉴스에 연일 국회 소식만 나왔어요. 여야 간에 극한 좀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경호권까지 발동이 됐었고요. 저희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난 한 주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대치 정국을 보면서 사회 통합을 이끌어야 할 그 정치권이 자신들의 그 정파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극한적인 분열과 대립을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권 제대로 감시하고 심판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언론이 특히 제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정치권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고유의 비판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원승현 평가원께서는 이번 주 잘한 뉴스 어떤 뉴스 선정하셨나요? 예, 저는 지난 25일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 관련된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예. 먼저 정상회담 하루 전이죠. 24일 보도된 8년 만에 이뤄지는 북 지도자 러시아 방러, 역대 방러 어땠나와 정상회담 당일 25일 보도됐던 자수성가 푸틴, 금수저 김정은, 다른 듯 닮은 꼴인데요. 일반적으로 뉴스 시청자들이 국내 뉴스보다는 국제 뉴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제 국제 뉴스 보도에서 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역사적 맥락이나 배경을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보도가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을 짚어준 좋은 보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북한 지도자의 역대 러시아 방문 사례에 대해서 알려졌던 보도는 이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그간 몇 번이나 만났고 어떻게 만났는가를 알려준 보도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첫 러시아 방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보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두 지도자를 비교한 뉴스도 이번에 처음 만난 두 지도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까 북러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었는데 이 국회 소식에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잘한 뉴스 어떤 뉴스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 27일에 방송된 인터뷰 백기환 소장님 편을 잘한 뉴스로 꼽아봤는데요. 예. 민중운동가이고 또 통일운동가로서 외길을 걸어온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최근 노년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여력과 의지를 모아서 버선발 이야기라는 이름의 자전적 순 우리말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백 소장이 염원하는 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향한 민중들의 절규와 몸부림의 역사를 서파 그림이나 과거 기록 영상이나 사진이나 또 민중가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잘 상징화해서 전달한 것 같고요. 또 비록 짧지만 핵심적 문답 내용을 담은 백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백 소장이 평소에 추구해온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도 충실히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인터뷰 시리즈 전체적으로 좀 평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따뜻한 휴머니즘의 기조 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 약자 문제라든가 위안부나 그 독재 정권 피해자 문제와 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아픔의 문제를 깊이 있는 시선과 영상미 있는 그런 구성을 통해서 시청자들 가슴에 와닿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돌발 영상이 그렇듯이 예. 이 인터뷰 시리즈를 YTN을 대표하는 콘텐츠 하나로 계속 잘 키워나가 주시기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군요.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예, 좀 이런 식의 영상 미니 시리즈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예. 그 뭐 지나가다가라도 보이면은 꼭 좀 챙겨보는 그리고 예. 또 그 뭐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지나간 걸 좀 확인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자, 인터뷰. 저희 뭐 기자들이 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이게 사람, 공간, 시선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성물이잖아요. 예, 인터뷰는 뭐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그 다른 패널께서 좋은 뉴스를 뽑아주셨던 그런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인터뷰라는 그 말에도 나오듯이 사람과 또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 또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기획부터 취재, 구성 편집까지 영상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파인텍 굴뚝농성 보도와 그다음에 정교조, 법외노조 등 그 우리 사회의 그 첨예한 현안들을 그 취재 기자의 리포트 없이 그냥 인터뷰, 자막으로만 그 구성을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이달의 방송 기자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그 현안 뉴스 외에도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뉴스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 시선을 맞춰서 앞으로 그런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YTN에 아쉬워주셨는지. 예.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였던 그 패스트트랙 지정 충돌 사태 문제인데요. 그 한마디로 양비론적인 게임식 보도, 그러니까 즉 경기 상황을 그대로 이제 그 흥미 중심을 전달하는 스포츠 중계 방송 같은 형태나 수준에 머물렀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충돌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또 양쪽의 입장을 나란히 전달하고 뭐 의도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전략이나 의도 양쪽에. 그리고 또 이제 좀 직접적 쟁점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한 걸음 좀 위에 서서 아우르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의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이라든가 극한 대립적인 정치 문화의 한계를 평하는 논하는 뭐 그런 정도 내용들이 주를 이뤘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직접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핵심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또는 공수처 도입의 정당성 여부 문제라든가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의 어떤 적법성 문제라든가 그다음 자유한국당 측의 어떤 국회회의 그런 행동들에 대한 국회법상의 국회회의 방해죄 성립 여부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 또 구체적인 판단을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해설님도 나와주시고 했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제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그 뭐 정치부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우선 그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쓸 때나 데스크들이 기사를 보고 승인할 때 이제 뭐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성, 객관성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그 진영 논리로서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의 원인과 쟁점 그리고 법적인 근거 등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그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으로 하는 뭐 그런 입장을 좀 견지를 하고 있고요. 또 요새 시청자들이 현명하셔서 그 보도를 보면은 누가 잘했고 또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원인 분석과 그 판단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뭐 또 언론이 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론 있으신가요? 물론 방송법이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상 어떤 방송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지켜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정치 세력으로부터 이런 그 강한 반발 가능성 때문에 어떤 피해 의식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아주 민감한 정치적 분쟁에 관한 보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기가 좀 매우 부담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이 있다고 해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뭐고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줘야 되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기계적이고 표피적인 중립에만 머문다면은 그 굉장히 어지러운 이런 사태를 보면서 본질적 원인이나 해결 대안을 찾지 못하는 많은 그 수용자들은 아 그놈이다 그놈이고 뭐 모두가 다 싫다라는 식의 정치 혐오나 기피증에 빠져버릴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대안으로 생각하시고 많이 하시는 게 외부 각 양쪽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패널들 불러가지고 충분히들 말을 하게 하면 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거기에 또 안주하시려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만 결론에서는 그 수용자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 어떻게 판단하는 데 대한 그렇다고 무조건 그것을 따르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이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 패널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언론 스스로가 부담스럽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해설위원님,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주 전에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기계적인 중립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한번 토로하신 적은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상반되는 그 주장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주는 것도 또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뭐 과거 그 여당의 입장만 좀 많이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소수 야당의 입장은 무시하는 뭐 그런 것은 뭐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고요. YTN은 뭐 그런 점에서 그 소수의 의견도 이제 충분히 존중하고 또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그 기계적인 균형 이것이 과연 최선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승현 평가원님은 어떤 뉴스 뽑으셨나요? 예, 저는 지난 29일 보도됐던 지사직 상실형 이재명 올해한 최종 결론을 꼽아봤습니다. 이 검찰이 지사직 상실형을 구형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보도인데 제목만 보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보도 내용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공판이 다음 달에 있고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이미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보도를 뽑아봤고요. 며칠 전 관련 보도에서는 근데 검찰 구형에 대한 내용이 제목에 명확히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보도에서는 이 내용이 빠지면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난다는 말이 뒤에 붙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검찰 구형에 대한 내용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제목을 정한 취재 기자도 이해가 되고 지금 지적하신 지적도 뭐 합당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좀 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건 뭐 명백한 실수죠. 예. 저기 검찰 구형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맞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이런 실수들이 그 자막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자막이 이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글자 수가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데 뭐 이것은 앞으로 또 계속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예. 자, 변호사님께서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요? 아, 예, 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져서 단신으로 처리하는 기사의 경우에 특히 그런 일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뭐 물론 드리는 역량 이런 걸 아주 중요한 무게를 두는 기사만큼 둘 수는 없겠지만, 그 단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 나름대로 완결성 가져야 되니까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충실한 그 취재 기사 작성 또 데스킹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자체 완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방송 기사에서 단신이라고 하면 석줄이거든요. 근데 그 석줄에 이 시청자들의 니즈를 다 담기는 좀 어려움도 있는데 아무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이나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벤치 눈여겨본 적 있으십니까? 일부 벤치에는 노숙자가 누워 자지 못하도록 팔걸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과연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산책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벤치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팔걸이, 과연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몇 군데를 둘러보니 이 팔걸이 벤치는 공원뿐 아니라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옆 사람이랑 부딪히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요즘 성범죄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과 달리 용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공원 내에 팔걸이형 벤치를 설치하신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설치됐던 건 제가 알기로는 노숙하시는 분들이 벤치 전체를 차지하고 누워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방지 차원에서 했는데 과연 노숙인들을 벤치에 눕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치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호기심이 일어 팔걸이 벤치와 관련한 자료를 찾던 중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원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연구라는 이 논문에 따르면 CCTV나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숙자 접근을 막는 이런 벤치 디자인은 중요도와 만족도 면에서 모두 낮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벤치 디자인은 노숙자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범죄 예방에는 크게 효과 없는 것으로 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벤치 시설은 평등권과 인권 침해 소지도 있어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치안에도 효과가 없고 기본권 문제도 나온다면 지자체는 공연한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치안이 지배하고 나서는 뭐 그분들도 인권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못하게 하느냐. 요즘은 그 중앙에 이렇게 설치됐던 건 다 뜯어내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뜯어내는 추세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리의 노숙인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됐는데요. 지난 2017년 영국 노팅엄에서는 노숙인들을 위한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물이나 초콜릿, 칫솔, 양말 등 하루에 3개까지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거리에서 몰아내기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한 겁니다. 그 뒤 영국 본머스에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28개의 팔걸이 벤치를 모두 없앴습니다. 불편한 의자와 그들을 거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도시 디자인으로는 노숙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 시민과 정책 당국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10cm 남짓한 이 팔걸이가 갈 곳이 없어 벤치를 찾는 노숙인에겐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높은 벽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포용 국가로 가는 조건일 겁니다.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프로그램 수다학이 지난달 YTN DMB 시청자위원회 주제였는데요.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수학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팁을 또 재미와 이렇게 섞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유익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손 좀 봤으면 좋겠다. 좀 그러면 좋아지겠다 싶은 부분이 뒤에 이제 보면은 그 앉아 계신 그 진행자하고 출연자들 분들 뒤에 백이 있는데 백 그래픽이 초등학교 주제에 조금 안 맞는 그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적분 그래프 같은 거 fx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보다도 이 눈높이 이 대상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림으로 좀 바꿔주면은 더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했던 게 아이들 학생 비율 참여하는 아이들 비율 성비 맞춰서 해주신 거. 교사도 여자 교사, 남자 교사, 여자 교사.
그게 별건 아닌 것 같아도 보는 사람들한테는 다양한 교사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균형을 맞춰주신 거가 저는 일단 제작진분들께서 신경을 쓰시는구나에 대해서 일단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자연스러운 게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기에 감사한 말씀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 노이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장애인들이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놀이 방식에 공부하는 그것이 어려운 거를 예시를 드시는 게 아니어서 같이 참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제가 이제 그 아이하고 공기놀이, 공깃돌 농구 패스 교육을 같이 해봤어요. 아이와 같이 해봤는데 그 분위기가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이 같이 활동하는 위주로 되어 있어요. 자칫 경쟁자가 있는 거죠. 저하고 학부모하고 저 한 명 있습니다. 애가 한 명 있는데 둘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한 10분만 하고 산만해요. 하기 싫어하고. 근데 그게 이제 아이하고 같이 또래와 같이 했을 때는 경쟁심이 있어서 같이 하고 뭐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부모하고 저하고 있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전체 내용을 보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일까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알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개의 콘텐츠를 다시 한번 이제 가공해서 어떤 주제별로 하나 쉽게 이제 시청할 수 있는 또는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좀 주어지면 그 콘텐츠 활용 측면이라든지 그런 콘텐츠 소비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초등학교 여기 출연하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예쁘시고 뭐 주변에서 예쁜 기준으로 선생님 뽑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옆에 있기 때문에 다 예뻐 보이는 거다 이러면서 자기 외모 비하를 암시하는 발언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 웃음을 유발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더더욱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좀 잡담 같은 부분보다는 약간 그 단원이나 교육과 관련된 그래도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20분이나 뭐 10분, 20분 이런 시간이 크게 길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짬짬이 이제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을 시청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처음이나 끝마무리 같은 데서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를 좀 해주는 그런 화면이 들어가면은 뭐 캡처를 한다거나 메모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수학 놀이 방식을 설명을 할 때 잘 이해가 되던가요? 나는 그 집중적으로 봤는데 정확하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좀 진행이 빨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훈 의원님도 이제 그 자막 플러스 나레이트 했는데 저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CG로 그 설명하는 내용을 CG로 이렇게 보여주면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CG가 어려우면 아니면 행동하는 시범이라도 촬영해가지고 그 놀이 방식을 좀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설명하는 거지만 시청자들은 그걸 보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역사를 바꾼 특종은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용기 있는 제보와 기자의 끈질긴 취재가 만나 완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YTN 이야기 시간에는 숨은 진실을 찾는 파수꾼, 사회부 이슈팀 기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 재수사에 들어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수사에 물꼬를 틔울 결정적인 동영상이 등장합니다.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고화질 원본을 이른바 별장 성접대 현장의 인물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또렷한 고화질 영상. YTN의 단독 보도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종 매체들이 앞다퉈 YTN 보도를 인용해 소식을 전했고 포털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주인공. 특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사회부 이슈팀입니다. 이슈팀이라고 해서 이슈를 따라가는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기능보다는 우리가 이슈를 직접 발굴해서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이슈를 끌고 나가는 그런 팀이 되자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숨은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 마치 작전본부 같은 사무실에서 팀원들은 밀려오는 제보를 꼼꼼히 검토하며 다음 취재거리를 준비합니다. 이슈 메이킹 이런 기능 이외에도 팩트체크 기능을 좀 더 정례화해서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취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 번 취재한 사건은 끝을 보겠다는 각오가 특종을 이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때 2013년이랑 2014년도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김학의 그리고 윤중천과 관련된 여성들이 다 이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좀 다르고 그리고 뭐 법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처벌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을 좀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슈팀 기자들은 최근 제보를 받기 위해 개인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사회를 바꾸는 큰 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보통 그 휴대폰 연락처를 공개하면 주말에 연락이 좀 많이 오세요. 근데 주말에 이제 막 김학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건에 대한 제보를 하고 싶다 이런 제보가 되게 많았고요. YTN의 신문고 역할까지 해내는 이슈팀의 파이터 한동호 기자. 주말에도 밤낮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저희 뭐 쉴 때나 밤에 오는 전화들이 좀 많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도 저희 소중한 또 YTN의 제보이기 때문에 많이 저희 다른 부서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게 했었고요. 이 시대의 언론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이슈팀 기자들은 시청자들의 응원 속에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기사를 쓰고 나서 나중에 한 5년, 10년 후에 보면은 이게 그때는 맞는 얘기였는데 나중에는 좀 다르게 이게 좀 판단되거나 좀 여겨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상식과 다르지 않은 선에서 좀 보조를 맞춰가면서 취재를 하고 좀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거침없이 달리는 사회부 이슈팀. 이들의 다음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들이 시즌인 요즘 상암동 YTN 본사에도 반가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YTN 방송 견학 코스를 보러 오는 분들인데요. 생방송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가 보고 방송 체험도 할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중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요. 생생한 뉴스의 현장,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시민데스크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